오랜만에와 함께하는 손 씻기 위생교육. 여러분, 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손위생, 두 번째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식빵 세균 배양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교시의 주제는 손위생입니다. 손 씻기의 효과, 손 씻기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살펴봅시다. 먼저 함께 인형극을 보아요. 형과 동생이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그래. 형과 동생은 술래잡기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나 손 씻고 너도 손 씻어. 아, 몰라. 귀찮아. 밥 먹을 건데 손 안 씻고 먹을 거야? 응, 귀찮아. 그냥 먹을래. 배고파. 난 일단 손 씻을래. 맛있네. 냠냠냠냠. 형, 나 배가 너무 아파. 왜 그래? 뭘 잘못 먹었나? 난 괜찮은데? 모르겠어. 형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러지? 혹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서 아닐까? 그런가? 역시 손을 씻고 밥을 먹었어야 했나? 올바른 손 씻기의 가장 큰 효과는 각종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병균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씻어야 할까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먼저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어야 해요. 손을 씻지 않는다면 손에 있던 병균들이 음식물과 같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음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외에도 쓰레기를 만진 후, 화장실을 이용한 후, 외출해서 돌아온 후, 코를 풀고 난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비누나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손을 닦아야 해요. 만약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게 된다면 세균이 멀리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비누나 손세정제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실천한다면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답니다. 이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1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3단계,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줍니다. 5단계, 손을 깍지 낀 채로 문질러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주며 손톱 밑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다 함께 실생활에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잘 활용해봐요. 2교시의 주제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법과 질병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아요. 수인성 전염병이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감염 경로는 그림과 같아요. 우리가 오염된 물을 섭취하면 병원성 미생물이 위장관에서 자라게 되고 감염증이 발생해 분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럼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약과 수액을 통해 수인성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미생물에 따른 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하여 감염병의 원인을 없애게 됩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몸속의 수분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막고 개선하기 위해 수액을 공급합니다. 대부분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수액 치료만으로도 수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손이나 조리기구는 깨끗이 씻어서 사용합니다. 칼, 도마 등의 기구는 재료에 따라 나누어 사용합니다. 생선, 육류의 수분이 다른 식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변을 본 이후에는 손을 꼭 깨끗이 씻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나 물을 마시기 전 적절한 온도로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합니다.
지금까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 알아봤어요. 수인성 전염병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수인성 전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수인성 전염병 질병에 대해 전파 경로, 증상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장티푸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오염된 물에서 자란 어패류를 섭취함으로써 전파됩니다. 전파되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면 두통과 오한, 가슴과 복부에 장미색 발진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다음은 콜레라. 콜레라는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한 후에 식사하게 되면서 전파됩니다. 콜레라의 증상에는 복통이 덜한 구토, 심한 물설사, 발열 등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매우 적은 양의 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데요. 불결한 손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분변으로 배출된 이질이 파리나 바퀴벌레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러한 세균성 이질은 경련성 복통, 고열, 점액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마지막 질병은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성인의 경우는 황달이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질병들 외에도 다양한 수인성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 씻기입니다. 이제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실험을 통해 살펴보아요. 먼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식빵 세균 배양 실험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볼게요. 박사님, 오늘 저희가 할 실험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할 실험은 식빵세균 실험이란다. 식빵세균 실험을 통해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거야. 네. 그렇다면 준비물이 어떻게 되죠? 식빵과 지퍼백만 있으면 돼. 간단하지? 지퍼백은 손에 있는 세균 말고 다른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그렇군요. 실험 과정도 설명해 주세요. 일상생활 속이나 외출하고 씻지 않은 손, 물로만 씻은 손,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손이 필요해. 각각 식빵에 손을 찢고 문지른 다음 깨끗한 지퍼백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실온에 식빵을 놓고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관찰하는 거지. 세 개의 식빵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 지저분한 손으로 만진 식빵은 많은 균들이 자라. 왜냐하면 손에 있던 오염균들이 그대로 식빵으로 옮겨가서 증식했기 때문이야. 물로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지저분한 손으로 만진 식빵보다 더 적게 균이 자라. 그래도 깨끗한 식빵과 비교하였을 때 다량의 균이 자라지. 마지막으로 비누로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손에 있던 오염균들이 비누로 깨끗하게 세척되었기 때문이지.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야. 우리 모두 손을 잘 씻도록 하자. 네, 박사님. 지금 당장 씻으러 가봐야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물, 실험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를 잘 보았나요? 그럼 오랜만에와 함께 다시 정리해 봅시다. 실험 첫 번째 단계는 지저분한 손, 물로만 씻은 손, 비누로 씻은 손을 나누어 식빵에 손을 찍는 것이에요. 지저분한 손은 일상생활이나 바깥에 외출한 후 씻지 않은 손을, 물로만 씻은 손은 흐르는 물에 헹구듯이 씻은 손을 의미합니다. 비누로 씻은 손은 30초 이상 흐르는 깨끗한 물로 비누를 사용하여 씻은 손을 뜻해요. 실험 두 번째 단계는 손을 찝는 식빵을 지퍼백에 넣어 밀봉해 실온에 비슷한 시간대에 5에서 10일 동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빵의 변화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영상에서 지퍼백 속 식빵은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비누로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아무런 오염균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식빵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로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균들이 자랐죠. 지저분한 손보다는 균들이 적게 자랐지만 그래도 깨끗한 식빵과 비교해보면 다량의 균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저분한 손으로 만진 식빵에는 3개의 식빵 중 가장 많은 균들이 자랐죠. 손에 있던 오염균들이 그대로 식빵에 옮겨가고 그곳에서 증식하여 자라게 되어 식빵을 뒤덮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전, 오늘 배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앞으로 깨끗하게 손 씻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활동해 봅시다. 식빵 세균 배양 실험 보고서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자신이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